요즘 아침에 나가면 공기 확실히 달라졌죠? 찬바람이 쌩쌩 불고 낮에는 따뜻하다가도 저녁만 되면 쌀쌀해요. 이럴 때 제일 먼저 마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피부입니다. 아침엔 괜찮았는데 저녁 되면 얼굴이 당기고 세수하고 나면 볼이 따가운 느낌. 이 시기에 수분을 놓치면 그게 그대로 주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조한 피부를 수분으로 꽉 채우고 주름도 막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거트로 팩 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요거트에 꿀, 오트밀, 과일 섞어서 미백팩 이런 영상들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중 대부분은 피부과 의사가 보기엔 조금 위험합니다. 효과가 약하거나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트에 들어있는 젖산은 피부의 각질을 살짝 녹여주지만 피부가 건조한 분들이 그걸 자주 쓰면 오히려 수분이 더 빠져나가고 잔주름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그 흔한 요거트 팩이 아닙니다. 피부 속 수분을 채우고 지키는 과학적인 요거트 팩.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겉을 일시적으로 촉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피부 속 진피층에 수분을 공급하고 그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잠그는 조합. 요거트를 베이스로 쓰되 피부에 수분 자물쇠를 걸어주는 전문적인 보습 성분을 함께 넣을 겁니다. 요거트에 이것을 한 스푼 섞는 순간 그 평범하던 요거트가 피부 속까지 스며드는 수분 보호막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촉촉한 느낌이 아니라 세안 후에도 당기지 않고 잔주름이 스르르 펴지는 경험. 오늘은 그 비밀 조합을 제가 피부과 의사로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만 제대로 배우시면 주름 걱정은 훨씬 덜어질 거예요. 참고로 이건 피부과 시술보다 오래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피부 상태는 어떤지, 피부관리 수분 케어는 어떻게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아까 피부가 건조해지면 그대로 주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피부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이에요. 피부는 크게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겉에 각질층, 중간에 표피, 그 아래 진피. 이 세 개의 층이 촘촘히 붙어 있어야 피부가 탱탱하고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계절 어때요? 건조하죠? 건조한 공기가 피부에 닿으면 바깥에 있는 각질층이 수분을 먼저 잃어요. 겉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피부 속에서 아주 바쁜 전쟁이 벌어집니다. 각질층이 몸에다가 막 소리를 질러요. 야, 우리 다 말랐어. 이러다 갈라질 것 같으니까 수분 좀 올려줘. 그 소리를 듣고 진피층이 부랴부랴 대답하죠. 잠깐만, 내가 지금 밑에서 물 좀 올릴게. 그러면서 수분이 위로 확 끌어올려집니다. 그런데 그게 천천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마치 펌프질하듯 후다닥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물기를 만드는 역할을 중간에 표피층이 맡아요. 표피는 마치 수도관처럼 위아래로 물이 통과하게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길만 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밑에 있습니다. 수분을 올리느라 진피층이 난리예요. 빨리, 더, 이러다 말라, 죽겠어 이러면서 물을 위로 확 밀어 올립니다. 그 순간 진피 속에 있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 탄력 섬유들이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기듯 쭉 하고 긴장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일이 매일 반복되면 그 고무줄이 점점 늘어나죠. 요즘 날씨 건조하지만 선선하고 나들이도 가기 좋다고 하잖아요. 매일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찬바람을 맞고 탄력 섬유들은 짱짱했던 새 고무줄이었는데 매일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즉 주름이 생긴 게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니에요. 피부 속 물탱크가 비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겉에 수분 크림만 덧발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표면만 덮는 보습이거든요. 그보다 중요한 건 피부 안쪽에 수분을 채우고 그걸 잠그는 거예요. 이 두 단계를 모두 잡아야 진짜로 주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한쪽만 해요. 어떤 분들은 수분 크림만 바르고 또 어떤 분들은 오일만 바르죠. 예를 들어 바세린 같은 거요. 둘 다 반쪽짜리 관리법이에요.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오일만 바르면 빈 페트병에 뚜껑만 닫는 꼴이죠. 반대로 수분만 잔뜩 넣고 잠그지 않으면 어떨까요? 물이 다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물을 채우는 성분과 잠그는 성분,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팩이에요. 이걸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조합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요거트에다가 이것을 더한 팩이에요. 요거트는 각질을 정리해주고 흡수 통로를 열어주는 문 역할을 합니다. 그 문이 열려야 수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을 넣으면 피부가 수분 들어왔다 하면서 스펀지처럼 쫙 흡수해요. 그 순간부터는 피부 속이 촉촉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상태로 그냥 두면 그 수분이 또 증발하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보호막 역할을 하는 성분을 추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피부에 수분을 잠그는 자물쇠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요거트랑 섞으면 피부 속은 차고 겉은 부드럽고 매끈해집니다. 그걸 모르면 아무리 비싼 크림 발라도 소용없어요. 특히 지금처럼 낮엔 햇살이 따뜻한데 밤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계절. 피부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건조하지, 온도 차이 심하지, 바람도 많이 불지. 이럴 때 피부 속 수분이 빠지면 바로 탄력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잔주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잔주름이 눈가주름, 팔자주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에이, 집에서 하는 팩이 뭐 얼마나 다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압니다. 세 일만 해도 피부가 달라진다는 걸요. 이제부터 그 방법, 정확한 재료와 비율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내 피부에 물이 다시 찬다. 그 느낌을 확실히 아실 겁니다.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지금 피부 상태도 어떤지 꼭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요거트에 섞을 이것의 정체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이 빠져서 난리가 난 피부 속에 누가 제일 먼저 출동해야 할까요? 바로 물탱크 관리자 히알루론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수분 라인 쪽 사면 꼭 들어가 있어요. 히알루론산은 물 한 방울이 들어오면 잠깐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붙잡고 놓질 않습니다. 피부, 눈, 관절, 심지어 뇌와 혈관 벽에도 존재하지만 그중 약 50% 이상이 피부 속 진피층에 집중되어 있어요. 젊을 때는 피부 속 히알루론산이 충분해서 피부가 말랑말랑하죠. 스펀지처럼 수분이 꽉 차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히알루론산이 줄어듭니다. 30대 중반부터 줄기 시작해서 40대 이후엔 절반 가까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나이 때쯤 피부가 갑자기 말라버리고 볼살이 푹 꺼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겁니다. 즉 히알루론산이 사라지면 피부 속 물탱크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하냐? 물 새네? 더 올려야지 하면서 아래에서 계속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게 바로 속건조의 악순환이에요. 그럴 땐 히알루론산을 밖에서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쓰는 히알루론산 앰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큰 분자는 피부 겉에 보호막을 만들고 작은 분자는 피부 속으로 들어갑니다. 즉 하나는 뚜껑, 하나는 물탱크 채움용이에요. 좋은 제품일수록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8중 히알루론산, 5중 히알루론산 많이 보셨죠? 8중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8가지 분자 크기의 히알루론산이 함께 들어있다는 의미예요. 작은 건 속으로 들어가고 큰 건 겉을 덮어서 속보습과 겉보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구조죠. 그래서 겉은 매끈하고 속은 촉촉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요거트가 왜 필요하냐? 요거트 속의 젖산과 유산균이 피부 표면의 문을 살짝 열어줘요. 그러면 히알루론산이 그 틈으로 슉 하고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히알루론산이 들어가면 피부 속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진피층에 있던 탄력 섬유들이 이제 물 들어왔다 하고 살짝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바로 속에서 차오르는 탱탱함. 그래서 요즘 화장품 광고에서 속보습이란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겉만 촉촉한 게 아니라 속이 진짜로 채워지는 느낌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히알루론산을 발라도 그 위를 바로 잠가주지 않으면 수분은 또 날아가요. 그럼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그물이 새지 않게 잠가야죠. 이게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비타민 E 오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화장품 바르고 나면 그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면 피부가 다시 당기는 거요. 그건 물을 채워 넣었지만 뚜껑을 안 닫은 상태예요. 비타민 E에는 기름 성분이에요.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서 그 아래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요. 마치 수분을 잠그는 자물쇠 같죠. 이게 바로 피부 속 수분을 오래 붙잡는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그럼 바세린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수분 막아주잖아요. 맞습니다. 바세린도 수분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바세린은 그 역할만 하고 끝이에요. 반면 비타민 E 오일은 달라요. 비타민 E치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복력이에요. 지용성 항산화제라고 해서 피부 속에서 산화와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까지 해요. 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를 쓰고 나면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게 바로 피부 노화의 주범이에요. 비타민 E치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서 피부 속 단백질이 망가지지 않게 지켜줘요. 비타민 E치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복력이에요. 피부가 손상됐을 때, 작은 상처나 염증 자국이 생겼을 때 비타민 E씨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다시 재생되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도 시술 후 회복기에 비타민 E 크림이나 오일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요거트 팩에는 비타민 E 오일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이 피부 표면을 정리하고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채우고 비타민 E가 그걸 꽉 잠그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피부 속은 차고 겉은 윤기가 돌고 주름이 덜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거트부터 볼까요? 마트에 가면 종류가 많죠. 플레인 과일맛, 그릭 요거트까지. 무엇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단 하나,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그릭 요거트처럼 되직한 제품은 점도가 높아서 바르기 좋지만 피부 위에 오래 남기엔 조금 두꺼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건 일반 플레인 요거트예요. 냉장된 제품을 바로 쓰면 피부가 살짝 시원해지면서 붉은기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히알루론산. 이건 오늘 팩의 핵심이죠. 히알루론산 앰플이나 세럼을 고를 때 라벨을 잘 보세요. 고분자, 저분자 혹은 3중 히알루론산 구조. 이 문구가 적혀 있으면 좋은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고분자는 피부 겉에서 수분을 막아주고 저분자는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진피층까지 수분을 채워줍니다. 둘 다 필요하니까요. 색이나 향은 거의 없는 투명한 앰플이 좋고 끈적임이 심한 제품보단 가볍고 흡수 빠른 타입이 더 좋아요. 요즘 시중에서 파는 히알루론산 앰플, 히알루론산 세럼 둘 다 괜찮습니다. 요거트에 섞기엔 세럼보다는 묽은 앰플 형태가 조금 더 부드럽게 섞입니다. 숫자는 클수록 피부층 전체를 고르게 채워줄 가능성이 높아요. 3중은 기본형, 5중은 균형형, 8중은 고급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효과만 보면 8중이 확실히 더 깊게 들어가고 보습 지속력이 길어요. 다만 가격이 조금 더 비쌀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 처음 써보신다면 5중 히알루론산 제품이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입니다. 흡수력도 좋고 요거트 팩에 섞을 때도 잘 녹아요. 세 번째, 비타민 E 오일. 이건 아주 소량만 써야 합니다. 오일이 많으면 피부가 숨을 못 쉬어요. 비타민 E 오일을 고를 때 라벨에 토코페롤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게 순수 비타민 E입니다. 성분이 비타민 E 100% 혹은 토코페롤 99% 정도면 충분합니다. 향료나 색소, 다른 오일이 섞여 있지 않은 투명하거나 약간 황금빛 나는 제품이 좋아요. 이 오일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산화되기 때문에 뚜껑을 꼭 닫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자, 이제 재료가 준비됐으면 이제 정확한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요거트 1스푼, 히알루론산 앰플 1스푼, 비타민 E 오일 2방울.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여기서 1스푼이라고 하면 일반 밥숟가락 기준으로 약 10g 정도입니다.
요거트는 평평하게 떠주세요. 히알루론산 앰플도 같은 양으로 갑니다. 비타민 오일은 양으로 따지면 0.3g에서 0.5g 정도입니다. 참고로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탄력이 유난히 떨어지는 분들은 비타민 E를 3방울까지 늘려도 괜찮습니다. 단, 바르고 나서 번들거림이 느껴지면 양을 다시 줄이세요. 여기서 요거트는 기초 베이스입니다.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다른 성분이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 충전기, 피부 속 깊은 곳에 물을 끌어당겨 스펀지처럼 채워 넣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에는 수분 자물쇠, 그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겉에서 살짝 덮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섞으면 가볍고 부드러운 크림처럼 됩니다. 바로 이게 오늘의 수분팩이에요. 작은 볼이나 유리그릇에 요거트 먼저 히알루론산 앰플 넣고 저어주세요. 액체가 들어가니 묽어지겠죠? 거기에 비타민 E 오일 2방울 넣고 부드럽게 저어준 다음 바로 얼굴에 바르시면 됩니다. 바르는 순서와 타이밍도 중요해요. 세안 후 피부에 물기가 아주 살짝 남아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피부가 마른 상태보다 촉촉할 때 히알루론산이 훨씬 잘 흡수돼요. 손가락 끝으로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턱선, 볼, 눈가, 팔자 중심으로 살짝 두껍게 덧발라도 괜찮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세요. 처음엔 시원하고 점점 살짝 당기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건 수분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요거트가 살짝 마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미지근한 물로 살살 녹이듯 헹궈주세요. 미지근한 물만 사용합니다. 폼 클렌징은 쓰지 않습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막을 녹여서 떨어뜨린다. 이 느낌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수건은 톡톡 눌러서 물기만 살짝 뺍니다. 비비면 장벽이 상합니다. 자, 여기서 갈림길입니다.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조합은 피부 속에 물을 채우고 겉에 가벼운 유막을 남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추가 크림이 필요 없어요. 다만 피부 타입에 따라 미세 조정을 합니다. 건성이고 당김이 남는다. 워터토너를 소량 손에 뿌려서 톡톡 누르고 수분크림을 얇게만 바르세요. 두껍게 바르면 막이 겹쳐 답답해집니다. 지성이나 트러블이 있다? 그대로 끝내도 됩니다. 끈적임이 느껴지면 티슈로 살짝 눌러 유분만 흡수시킵니다. 추가 보습은 생략합니다. 복합성이다? 우조는 그대로 두고 볼 턱선 건조 부위만 수분 크림을 아주 얇게 구분해서 바르면 좋습니다. 민감하거나 홍조가 있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군 뒤 저자극 수분 토너 한 겹. 그 다음은 그대로 둡니다. 진정이 우선이니까요. 시간대에 따라도 달라요. 밤에 했다면 그대로 두는 쪽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피부 온도가 올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추가 크림은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했다면 헹군 뒤 15분은 가만히 피부가 스스로 윤기 돌게 두고 자외선 차단제만 얇게, 메이크업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욕조나 뜨거운 스팀은 팩을 한 날은 피해주세요. 막이 풀려서 건조해집니다. 정리해볼까요? 헹굼은 미온수만, 문지르지 말고 녹여서 제거, 대부분은 아무것도 안 바르기, 당김 있으면 수분 토너 한 겹, 아주 소량의 수분 크림만, 아침엔 자외선 차단 필수, 밤엔 그대로 자면 더 좋습니다. 팩은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시면 3번만 해도 피부 결이 달라질 거예요. 보들보들하고 화장도 훨씬 잘 먹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팩을 하기 전 히알루론산 앰플을 손에 한 방울 떨어뜨려 얼굴에 톡톡 두드려준 뒤 그 위에 요거트 팩을 하면요. 그럼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간단히 주의사항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처음 쓰는 분들은 턱 밑이나 볼 옆,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하루 정도 지켜봤을 때 붉은기, 가려움, 따가움이 없으면 그때 전체에 사용하세요. 특히 민감성 피부는 요거트 속 젖산이나 비타민 E 오일에 살짝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쁜 반응이 아니라 피부가 일시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한 따가움이나 열감이 느껴지면 즉시 씻어내세요. 그리고 한 번 만든 팩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쓰세요. 요거트는 유제품이라 상온에 오래 두면 변질됩니다. 냉장고에 둬도 시간이 지나면 효소가 변해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새로 만들어서 즉시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이 팩은 촉촉한 공기에서 할수록 효과가 좋아요. 습도가 너무
너무 낮으면 피부 속 수분이 쉽게 날아갑니다. 욕실처럼 따뜻하고 습한 공간에서 하거나 팩도 중에 미스트를 한두 번 뿌려줘도 좋아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계절이 제일 위험한 시기입니다. 낮엔 따뜻하고 밤엔 건조하죠. 그때 피부는 하루에도 수분을 몇 번씩 잃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름을 없애려면 비싼 시술이나 레이저를 떠올리지만 사실 피부는 매일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우는 게 바로 수분을 채우고 잠그는 일. 요거트가 피부문을 살짝 열어주고 히알루론산이 그 문틈으로 물을 채워 넣고 비타민 E가 그 위에 자물쇠를 잠그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피부는 마치 밤새 스스로를 고치는 듯 속이 부드럽고 탄탄하게 변합니다. 3번만 꾸준히 해보세요. 세수할 때 손끝에 느껴지는 피부의 결이 달라질 거예요. 거칠던 결이 매끈해지고 화장할 때 밀리던 부분이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피부가 건조하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오늘부터 요거트 팩 시작 이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제가 하나하나 읽고 피부 타입별로 맞는 팁도 댓글로 직접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 재료로 이런 조합도 가능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주제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최민규였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의 시술보다 꾸준한 홈케어로 피부 나이를 되돌려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